この帽子をお前に預ける。俺の大切な帽子だ。大事にしろよ。 현재 루피는 사왕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데요. 과거 샹크스가 준 고무 열매를 가지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진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평들이 더 많습니다. 거프나 다른 전설급 인물들의 전성기를 보면 대부분 30대 이상에서 전성기가 오게 되며 약 50대가 되기까지 이들의 강함과 성장은 멈추지를 않게 되는데요. 이와 비교해보면 루피는 현재 19세이며 20대가 되지도 않은 상태로 이후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지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점으로 2년 만에 3천만 벨이 현상범에서 사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루피의 아버지가 혁명군 대장 드래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해군 전설 거프인 걸 보면 더 성장할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앞으로 성장세와 환경을 보면 원피스를 찾는 건 물론이고 원피스를 찾기 전 모든 캐릭터 중 최강의 자리에 오를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 정상전쟁에서 패왕색 패기를 보여준 뒤 레일리와 수련까지 진행하며 루피는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선택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한 패왕색 패기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패왕색 패기의 능력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공격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 중 처음으로 패왕색 패기를 사용한 공격을 보여주었고 이를 이용해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루피와 더불어 이번 와노쿠니 편에서는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 조로도 무의식 중 패왕색을 검에 두르게 하여 공격을 성공하여 카이도우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패왕색을 이용하여도 카이도우에게 2번이나 패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주인공 버프를 보여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조이보이와 같이 사람 열매 니카 모델을 먹은 루피는 고동소리와 함께 태양신 니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시점 루피는 모든 패기를 자유롭게 다루며 패왕색 공격까지 두르는 괴물 같은 재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기급 열매 모델로 니카로 변신까지 하게 되니 아무리 강한 카이도우도 루피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루피는 마지막 공격으로 거인화된 주먹을 이용하여 사황 카이도우를 때려눕히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카이도우를 이기고 30억 벨이 현상금으로 사왕으로 올라선 루피는 새로운 해군 대장이 찾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카이도우를 이긴 직후 찾아온 해군 대장 로쿠규가 나타나나 전혀 겁먹지 않으며 루피와 만나기 전 로쿠규를 샹크스가 대신 막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루피는 과거 로빈을 구하러 가 박빙의 대결 끝에 겨우 이기게 된 루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루치도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속도가 올라간 루치를 보며 남이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왕까지 발라버린 루피가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자 루피를 이길 건덕지가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새로운 모델 레오파드를 보여준 루치는 너만 강해진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물계 각성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에 루치도 각성을 하였으며 루피도 니카로 각성을 하여 해군 대장들과도 밀리지 않을 실력을 갖추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루치는 센토마루를 한 방에 골로 보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지형과 몸을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 루피는 루치를 압도하며 결국 루치보다는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요. 질무에를 모델로 한 세라핌들의 등장과 스튜시가 CP9을 배신하며 CP0와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세라핌들은 칠무에를 모델로 하였으며 여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과 루나리아족 특성까지 갖추어져 엄청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킹과의 싸움에서 많은 성장을 보인 조로는 칠무의 미호크 세라핌을 당황시키며 공격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싸움 후 조로의 경우 큰 체력 소모가 없어 보였지만 루피의 경우 엄청난 체력 소모를 보이며 얼굴이 금 늙어버린 듯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에그헤드 섬 전투가 벌어지는 시점 또 한 곳에서는 루피의 강함에 맞는 사내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거인 섬에 있는 빨간머리와 함께 거인족 두목들도 모습을 비춥니다. 여기에 캡틴 키드가 접근을 하고 있으며 캡틴 키드는 과거 샹크스와 싸우기 전 샹크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벤베크만에게 팔만 잘리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야섭도 얼굴을 보이며 키드는 10초 만에 전멸을 시켜준다며 바로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패기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샹크스는 이건 위험하다며 빠르게 키드에게 접근하는데요. 이건 피해가 너무 크다 말하며 카무사리 기술을 보여줍니다. 로와 함께 나름 빅맘을 쳐잡고 루피와 같은 30억 베리의 캡틴 키드는 일격에 나가떨어지며 키드 해적단은 항복을 하는데요. 두목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말하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리의 공격으로 키드 해적단은 괴멸해버립니다.
루피가 에그헤드 섬 정박 후 싸움을 벌이는 동안 루피의 적단을 과거 괴멸시킬 뻔하였던 키자루도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외의 인물은 오로성 세턴성과 함께 에그헤드로 다가오며 키자루는 센토마루와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드는 세계 제1이라며 공격을 막는 센토마루와 키자루의 패기를 느끼며 루피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루치에게도 처발리는 센토마루는 키자루에게 넉다운당하며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상황이 된 후 처음으로 키자루와 만난 루피는 키자루의 앞을 막아서며 이거 오랜만이지 않냐며 공격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우리는 100배나 강해졌다며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스네이크맨 상태로 싸우던 루피를 보며 키자루도 과연 카이도우를 이긴 남자라 말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지 키자루는 루피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베가펑크를 찾아낸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죽이려 하지만 루피가 니카로 변하여 빠르게 키자루를 잡아내는데요. 니카의 모습으로 키자루를 던져버리고 싸우기 시작하나 키자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루피와 제대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턴성까지 등장하자 루피는 급하였는지 키자루에게 스타건 펀치를 날려버리자 키자루의 머리통에 주먹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키자루도 너무 아팠는지 안되겠다 말하나 루피도 체력의 한계로 니카 모드가 풀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제대로 된 승부는 나지 않게 되었으나 키자루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말하며 해군대장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상황이 괜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니카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에게 에그헤드 섬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등장을 하였습니다. 같은 최악의 세대보니가 등장하며 루피 일행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본인은 칠무의 이자 혁명군 쿠마의 딸이었으며 본인은 특수한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본이이지만 본인은 한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고 어린 아이부터 성인, 늙은 할머니의 모습까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햇빛을 쬐면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던 보니를 두고 쿠마는 보니를 고치기 위해 정부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베가펑크는 쿠마를 사이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격까지 사라진다는 소식을 몰랐던 베가펑크는 크게 화를 내나 쿠마는 보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며 인격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는 쿠마는 강함을 이용하여 칠무회까지 가입하게 되었고 본인은 병이 치료되자 악마의 열매를 이용하여 바다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항 후 현재 루피까지 만나게 된 보니를 세턴성이 쳐 죽이려 하고 있으나 보니도 니카의 팔처럼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루피의 고무 열매가 알고 보니 태양신 모델 니카의 열매인 것처럼 보니가 먹은 나이나이 열매도 진짜는 나이나이 열매가 아닌 새로운 열매 모델로 밝혀질 확률이 높으며 9살인 보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엄청난 성장성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턴성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보니를 쿠마가 구해주며 쿠마는 세턴성 면상에 펀치를 꼽아버립니다. 열이 받은 세턴성은 버스터콜을 발동시키며 에그헤드 섬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여기서 파시피스타들이 쿠마와 보니를 공격하려 하지만 베가펑크가 파시피스타의 최상위권자를 보니로 설정한 게 밝혀지며 파시피스타들이 해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워있던 루피는 엄청난 음식을 한 번에 소화하고 다시 니카로 변하며 다시 한 번 키자루를 날려버리는데요. 니카의 모습을 본 보니는 눈물을 흘리며 키드 일행을 일격에 보내버린 도리와 브로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에게 태양신을 마중 나왔다 말합니다. 버스트콜을 또 한 번 상대하고 해군대장까지 등장하였지만 최종 모드로 변해버린 루피는 이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며 새로운 동맹으로 거인족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 무서울 거로 보입니다. 현재 검은 수염은 사황 중 한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신의 세력을 늘리며 해적왕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서부터 성장을 시작하며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 동료 사치를 쳐 죽이고 자신의 해적단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티치는 40대로 접어들었으며 전성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열매를 얻은 뒤 자신의 몸이 이형인 걸 알고 있던 티치는 흰수염의 열매까지 얻으며 칠무회에서 바로 사왕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루피나 로우와 같이 D의 일족이지만 흰수염이 언급했듯이 로저가 찾는 D의 일족은 아니며 세 번째 열매까지 먹어 세계의 능력을 최초로 사용할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종 보스로 언급되었던 검은 수염이니만큼 현재의 강함보다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무와 함께 원피스 최종장 보스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흰수염 해적단에서 어둠 열매를 얻은 사치를 쳐 죽이며 이 열매를 얻자마자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을 나온 뒤 바로 자신의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원조 멤버들인 바제스와 도쿠큐,
라피트, 바노고까지 모으며 이들은 하늘섬을 가기 전 밀짚모자 루피와 잠깐의 만남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人の夢は終わらねえ 여기서 운명은 에이스의 죽음 쪽으로 기울며 티치는 자신의 대대장이었던 에이스와 싸우게 되었는데요. 과거 샹크스 눈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기본 베이스 실력이 높았던 검은 수염은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합하여 에이스를 이기고 해군에게 에이스를 넘기며 칠무회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간 칠무회로 올라선 검은 수염은 바로 임펠다운으로 향하며 레벨 6에 있는 가장 강하였던 과거 해적들을 데스매치를 시키며 자신의 동료로 받아주었습니다. 과거 해적왕의 동료도 있었으나 티치의 동료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티치는 레벨 6의 괴물들과 임펠다운의 간수장 비의 시류까지 데려오며 사황이 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적단의 급성장을 보여준 티치는 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이스를 구하러 온 흰수염과 해군의 싸움 정상전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해군과 흰수염의 싸움이 클라이막스로 다가가자 기회를 포착하여 흰수염이 죽기 직전 나타나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척아프며 흰수염을 다구를 쳐버리고 흰수염은 원피스는 존재한다며 죽어버렸는데요. 흰수염 시체에 안막을 쳐버리자 검은수염 해적단들은 작전 실패면 다같이 끝인 거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열매 능력을 흡수한 도박에 성공한 티치는 최초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2개를 사용하며 이제 자신의 시대라고 소리쳤는데요. 俺の時代だ 샹크스가 나타나며 정상전쟁이 종료되고 모든 이익은 티치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흰 수염을 죽인 뒤 전세계적으로 공개된 이 장면으로 명성을 얻으며 사왕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개의 열매를 얻게 된 티치는 자신의 야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거 록스 디지백과 로저 그리고 거프가 싸웠던 하치노스 섬을 해적의 낙원이자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힘을 얻은 티치는 과거 록스 해적단의 간부인 왕직에게서 하치노스 섬을 빼앗기 위해 찾아갔으며 여기서 로키포트 사건에서 코비의 도움으로 섬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왕급의 인물은 아니지만 왕직을 이기며 승리를 한 티치는 현상금이 22억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치노스 섬을 차지한 검은 수염은 이곳을 해적의 섬이자 해적의 낙원으로 만들며 자신의 정착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신의 해적섬으로 찾아온 칠무의 게코모리아에게 동료로 제안을 하나 거절하자 간부들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능력자 사냥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시류는 압살롬이 먹었던 투명 열매를 얻었으며 대본은 구미호의 능력으로 압살롬인 척 연기하며 모리아를 농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흰 수염을 퇴로 어둠 열매를 이용해 능력을 훔치며 성장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은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악마의 열매를 노리는 티치는 한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질무의 헨콕의 메료메료 열매를 노리고 여인 섬으로 간 티치가 메료메료 열매를 어떻게 써먹을 생각인 건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열매의 능력으로 자신과 코비를 빼고 해군을 포함한 검은 수염 해적단 모두가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헨콕의 목을 잡은 채 동료들을 돌려놓으라 하나 헨콕은 손을 놓으면 풀어준다 하며 검은 수염은 동료를 버리고 헨콕을 죽일지 고민에 빠지는데요. 옆에 있던 코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한 사내가 등장을 합니다. 로저의 오른팔인 명왕 레일리가 등장하며 엄청난 패기를 뿜어냈는데요. 레일리는 검은 수염에게 난 너가 싫다 말하며 자신이 중재를 하겠다고 헨콕에게 말합니다. 헨콕에게 석화를 풀라 말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니 검은 수염에게 섬에서 꺼지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매 하나 때문에 동료를 잃고 레일리까지 상대하기 버거웠던 티치는 섬을 빠져나가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티치가 떠나자 레일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는데요. 해군대장 키자루도 상대하기 꺼려하였던 레일리였지만 자신도 이제 늙었다며 만약 검은 수염과 1대1로 싸우게 된다면 자신도 패배하였을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티치는 여기서 등장하였던 칠무의 세라핌의 공격을 패기로 간단하게 막아서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며 열매 능력뿐 아니라 패기도 뛰어난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인섬을 빠져나온 티치는 또 한 번 싸움을 벌일 준비를 하였는데요. 2명의 사왕을 물리친 루피와 키드, 로우 중 1명을 없애려 한 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명 중 티치가 있는 곳으로 향한 인물은 로우였으며 로우와 만난 티치의 목적은 빅맘과 카이도우가 가지고 있던 포네그리프의 사본이었는데요. 포네그리프 사본을 얻으려 로우와 티치의 싸움이 시작되며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바제스는 힘이 멸매로 섬을 들어 던져버리고 보노건은 워프워프 능력으로 순간이동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크큐의 병병열매 능력으로 로우는 여자로 변하지만 사왕전에서 배운 게 많다고 말하며 로우는 악마의 열매 기술을 깨트려버리는데요. 흔들흔들 열매로 티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나 로우는 새로운 K룸 기술로 티치에게 큰 충격을 입힙니다. 빅맘에게도 보여주었던 이 기술을 막고 티치가 바다로 떨어지려 하나 바노고가 구해주며 암수를 사용하는데요. 두 선장과 간부들의 싸움이 지속되나 아무래도 간부들의 차이와 로우와 티치의 능력 차이로 최후의 싸움 끝에 로우는 패배하고 부선장으로 볼 수 있는 배포도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해적 잠수정마저 파괴되자 해적단으로 볼 수 없는 로우 해적단을 이기며 티치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쓰러져 있던 배포는 처파가 준 럼블볼을 이용하여 스로나에 성공하며 한 방 먹인 뒤 로우를 데리고 겨우 탈출을 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의 포네그리프까지 얻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본거지에는 해군 전설 거프가 등장하였는데요. 자신의 애제자 해군 영웅 코비를 구하기 위해 하치노스 섬으로 쳐들어오며 등장과 함께 갤럭시 임팩트를 날려버렸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며 너스레를 떨며 간부들까지 쉽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키지가 거프를 막아서는데요. 아오키지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프였지만 결국 코비를 구하려다 거프가 시류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뺀 나머지 해군들을 내보내며 너희들은 해군의 미래라 말하고 거프는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누운 채 웃으며 얼어붙은 거프는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검은 수염은 사왕의 한 그룹인 30억 베리 로우를 잡아내고 간부끼리 해군 전설 거프까지 잡아낸 검은 수염 해적단의 성장세는 더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어둠 열매를 이용하여 능력을 계속 얻게 될 텐데요. 검은 수염 티치가 세 번째 열매까지 먹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최종장에서 티치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전쟁을 암시하였던 오다 작가의 전쟁 그룹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기대가 됩니다. 해적왕 골드로저의 견습생이었으며 현재 사왕 중에서도 탑급으로 불리는 샹크스는 최근 해군 대장 로쿠규를 패왕색 패기만으로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そんなに怖いか新時代が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이라 볼 수 있는 벤베크만에게 이제 슬슬 원피스를 찾으러 가보자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로저 해적단 시절 버기와 같이 생활을 하였으며 당시에 있던 괴물급 인물들을 모두 경험해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적왕의 오른팔인 레일리는 물론 로저와 라이벌이었던 흰수염 그리고 그 외 록스디지백 같은 전설급의 해적단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데요.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에서 아기 때부터 지내었으며 갓벨리에서 보물상자에 있던 샹크스를 발견하였고 로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밀짚 모자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로저가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갓벨리에서 발견된 샹크스는 록스디지백의 아들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사왕이 된 현재 샹크스의 모습과 달리 어린 시절 샹크스는 동료를 위해서라면 대군의 해적들과 싸우는 로저를 보고 달아나기를 바라며 우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샹크스는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며 현재 사왕 중 제일 원피스에 가까운 사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 해적단에 있던 샹크스는 실제 원피스가 있는 라프텔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버기가 열병이나 아프게 되자 버기를 간호하기로 하며 라프텔에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라프텔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된 로저가 돌아오자 샹크스는 로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았는데요. 어떠한 질문인지 모르나 샹크스는 로저의 대답을 듣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해산되며 버기에게 함께 해적을 하자 하지만 버기는 당장 원피스를 찾으러 가지 않겠다는 샹크스의 말을 듣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샹크스는 로저가 전해준 밀짚 모자와 함께 자신의 동료를 만들며 빨간머리 해적단을 만듭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세계를 돌던 샹크스는 현 최강의 거모이자 칠무애인 미호크와 박빙으로 싸우며 당시 흰수염 해적단이었던 티치에게 왼쪽 눈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던 샹크스는 고무 열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인지 고무 열매를 운반 중이던 후주후에게 열매를 빼앗았는데요. 이 무렵 샹크스의 현상금은 10억 4천만 벨이었으며 이 당시 패왕색으로 상대의 미래를 볼 수 없게 견문사례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있는 후샤 마을에 방문하며 루피와 인연을 키워왔는데요. 원피스 극장판 레드의 스토리처럼 우타를 여기서 잃게 되며 루피가 고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설의 산적왕 히그마와 조우를 하게 되며 술병으로 처맞지만 웃으며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가 빠기쳐 히그마에게 덤볐으며 여기서 루피를 구하려다 샹크스는 바다의 주인인 꽁치에게 팔을 잃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해적들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던 샹크스가 이스트블루 꽁치에게 팔을 잃으며 이게 뭔 상황이냐는 의견들도 나왔었는데요. 팔을 잃은 샹크스는 루피에게 너의 목숨값으론 싸다 얘기하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로저에게 건네받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루피에게 모자를 전달하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까지 먹게 된 걸 보면 샹크스는 어느 정도 원피스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루피에게 나중에 꼭 밀짚 모자를 돌려주러 오라 말하고 샹크스는 레일리에게도 로저와 똑같이 말하는 꼬맹이가 있다며 루피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로저의 뒤를 이어 원피스를 찾을 자가 루피인 것인지 레일리는 루피를 샤본디 제도에서 만나게 되며 아직 패기를 다루지 못하는 루피를 훈련시켜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패기의 달인급인 레일리가 견문색부터 선택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패왕색 패기까지 기초를 알려주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루피는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루키에서 2년 만에 사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를 기다리는 샹크스도 과거 자신의 선장 로저와 라이벌인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왕으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루피의 얘기를 들었던 미호크는 루피의 현상수배서를 보며 샹크스를 찾아갔는데요. 샹크스는 나와 결판이라도 내려고 왔냐고 폼을 잡으나 루피의 수배서를 보더니 이후 원래 성격대로 술잔을 나누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샹크스는 흰 수염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에이스가 쫓고 있는 검은 수염 티치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과거 자신은 절대 방심하지 않았으며 티치와 싸움에서 왼쪽 눈에 상처를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샹크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에이스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티치를 찾으러 간 에이스를 막아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흰수염과 마찬가지로 불길한 것을 느꼈던 샹크스의 제안을 흰수염이 거절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패왕새끼리의 충돌이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칼이 닿지 않았지만 하늘이 갈라지며 엄청난 충돌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를 찾으러 간 에이스는 결국 어둠 열매를 얻은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고 해군에게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에이스를 넘겨주며 티치는 칠무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칠무회 이후 자신의 계획대로 티치는 임펠다운을 찾아가며 또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에이스 처형식의 정상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이스를 구하는데 성공하나 사카즈키의 도발에 넘어간 에이스는 루피를 구하다 죽어버리고 흰수염도 죽게 되었는데요. 개막장인 이 상황에 코비가 만들어낸 짧은 순간이 생기며 샹크스가 사카즈키의 공격을 막아서고 정상결전을 종료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버기에게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벤베크만이 해군대장 키자루를 노리자 양팔을 들며 쫄아버리고 샹크스를 본 센고쿠는 너라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신뢰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샹크스에게 막말하는 버기도 칠무회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외 샹크스는 오로송과의 단독 만남을 갖기도 하며 여기서 오로송도 레벨리 중이지만 샹크스가 특별해서인지 자네라서 시간을 만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샹크스는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로 생각되네요. 전상전쟁이 끝난 후 샹크스는 최악의 세대 유스타스 캡틴 키드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키드는 카이도우에게 잡혀있을 당시 이 팔은 빨간머리 해적단과 전쟁에서 잃었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샹크스 얼굴도 못 보고 벤베크만에게 팔만 잘리고 쫓겨난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서인지 키드는 같은 최악의 세대인 아프와 바질 호킨스와 동맹을 맺었지만 배신을 당하고 카이도우에게 잡히는 꼴이 되었는데요. 루피와 로우와 함께 카이도우를 쳐부순 키드는 다시 한번 샹크스에게 최근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킬러는 저번에 우리는 샹크스의 얼굴도 못 보고 패배하였다고 걱정을 하였으나 키드는 빅맘을 쳐부순 후라 그런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인족 엘바프 섬에 있는 샹크스에게 다가온 키드를 보며 샹크스는 두 거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이 두 거인은 과거 리틀가든에 있던 도리와 브록이었으며 샹크스는 키드에게 정말 나와 싸울 건지 포네기르프를 넘기고 꺼질지 선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 들을 일이 없는 키드는 바로 자신의 최고 기술을 준비하는데요.
럭키루가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샹크스는 현재 키드는 30억 베리의 엄청난 성장세를 가진 루키라며 직접 나서고 견문색으로 미래를 보게 됩니다. 키드의 기술에 큰 피해를 보는 미래를 보자 샹크스는 바로 카무살이라는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이 공격 한 번에 키드는 정신을 잃으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포네그리프를 건네받고 도기와 브로기는 과거 리틀가든에서 보여주었던 기술을 키드의 적단에게 날려버리는데요. 키드의 적단의 배가 박살이 나며 괴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사왕 그룹의 한 명인 키드가 일격에 패배하며 샹크스는 사왕도 급이 있는 걸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키드를 만나기 전 샹크스는 루피가 걱정돼서인지 와노쿤이 섬 인근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루피로 키드 그리고 사무라이 연합과 함께 두 사왕을 물리친 뒤 연애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청객이 한 명 다가오며 사카즈키는 이 남자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였는데요. 사카즈키에게 이쁨을 받고 싶다는 이 남자는 새로 들어온 해군대장 로쿠규였으며 숲수펠매 능력으로 초반부터 굉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사 상태였긴 하지만 사왕 카이도우의 대간판 킹과 퀸을 마주하자 아무렇지 않게 두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루나리아족 킹을 날려버리며 살이 오른 퀸은 숲수펠매 능력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며 삐쩍꼴게 만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와 모모노스케와 만나게 된 로쿠규는 또 한 번 숲수펠매 능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와노쿤이 인근에 와있던 샹크스는 여기서 엄청난 패기를 날려버리며 로쿠규를 압박하였습니다. 직접 섬에 오르지도 않고 장거리에서 패기만으로 로쿠규를 쫓아내버리며 또 한 번 급이 다른 걸 보여주었습니다. 해군대장을 만나기도 전에 쫓아버릴 패기를 보여주며 최근 어떤 이도인지 원피스를 찾으러 갈 생각을 하는 샹크스는 루피를 도와 역사의 비밀을 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설을 살아가는 사나이이며 현 사왕 중 한 명인 광대버기는 천냥광대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전설의 남자인 만큼 시작부터 해적왕 골드로저 배에 타고 있었으며 여러 전투를 거치며 전설급 인물들과 인연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아가파나. 현재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남자인 샹크스가 과거 해적단을 만들던 시절 버기에게 동료로 제안을 하였지만 거절을 하며 자신의 해적단인 버기 해적단을 만들고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샹크스를 넘어서 버기가 두 번째 해적왕이 될 인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버기 해적단의 선장이자 주인공 루피에 이어 두 번째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등장한 버기는 초인계 동강 열매 능력자인데요. 평균 현상금이 300만 벨이었던 이스트블루에서 나름 강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대인배는 다른 것인지 해적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던 버기는 빛나는 보물을 모두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굉장히 현실적이고 해적다운 해적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등장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답게 나름 이스트블루 유명 해적 사냥꾼이었던 롤로노아조로 등짝에 상처를 남겨버리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강 열매 능력은 과거 해적왕 골드로저 해적단의 최연소 선원이었던 시절 먹게 되었으며 사실 몰래 빼돌려 팔려고 하였지만 샹크스 덕에 열매를 먹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そういえばさっき船長が 이 때문에 버기는 샹크스를 평생의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검사에게는 질 수 없는 최강의 검사 킬러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당시 흰수염 해적단과 싸움이나 금사자 시키와 싸우게 된 에드워 해전 등 대형 싸움에 참여하며 현재 이름을 날리는 괴물급 해적들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로저 해적단이 최종장 라프테를 발견하고 원피스를 찾게 되었지만 버기는 뜻하지 않게 고열이 나며 샹크스와 함께 두 사람만 원피스를 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行くんだったら俺たちはいつか自分の船で行くよ 이후 로저가 사망 후 버기는 사실상 차세대 왕은 빨간머리 샹크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인지 샹크스에게 원피스를 언제 찾으러 갈 건지 묻게 되었는데요. 샹크스가 당장 노릴 생각은 없다 말하자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샹크스의 동료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로저 해적단 출신인 걸 숨기고 버기 해적단을 창설하여 22년 동안 샹크스와 버기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오렌지 마을에서 모습을 드러내 조로는 물론 주인공 루피와 처음으로 호각으로 싸우는 인물로 등장하여 갑버기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てことはこれはシャンクスの帽子かよ。道理で見覚えがあるわけだ。 밀짚 모자를 훼손시키며 루피와 싸웠지만 나미가 버기에 몸을 묶어버리고 얼굴에 손발만 붙은 상태로 순간 리타이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다신 등장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후 한 번씩 등장한 버기는 로그타운에서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ボギーやブギーやベヒーじゃねえし、あ、そうだ、バフンだ。 여기서 사실상 루피를 처형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갔으며 미래 상황이 될 루피를 보내버릴 수 있었으나 엄청난 인맥발을 가진 루피의 아버지 드래곤 때문인지 버기는 번개를 맞고 루피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후 버기는 에이스와 술친구가 되어 잠깐의 등장을 보여주었지만 록스의 적단의 선원인 캡틴 존의 보물을 찾다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버기는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루피가 스릴러바크에서 획득한 캡틴 존의 팔찌를 보고 루피와 일시적 협력을 하게 됩니다. 루피가 질무의 크로커다일과 징배 그리고 이완코브까지 임펠다운을 탈옥하려 함께 등장하자 엄청난 숫자의 현상범들이 탈옥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해군은 버기가 로저의 적단의 선원이었던 걸 알게 되어 루피와 함께 버기를 탈옥의 주범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갓버기의 진짜 능력들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로저의 적단 일원이란 배경과 함께 자신보다 현상금이 높은 거물들을 말 한마디로 휘어잡으며 자신을 찬양하는 탈옥수들에게 흰 수염의 목을 취하자는 쌉소리를 날려버립니다. さっさと白ひげの首取っちまいましょうよ。よーたまえ、やばいでか。ねあ 이런 장면을 본 징배도 버기의 숨겨진 재능을 보고 놀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전쟁에서는 흰수염이 버기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흰수염은 버기를 찬양하는 현상범들을 보며 버기에게 일시적 동맹을 제안하였고 이는 또 한 번 버기가 신격화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誰かと思えばロジャーんとこの小僧じゃねえか。 이후 흰수염의 죽음과 함께 얼탱이 없는 방송을 하던 버기는 빨간머리 샹크스가 등장하며 또 한 번 갓버기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떡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왕 중 원피스에 가장 가까운 남자인 샹크스에게 거리낌 없이 쌍욕을 날리며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으로 또 한 번 버기 추종자들은 버기가 버리며 버기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전쟁에서 루피를 보며 루피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모으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듯이 버기도 이 정도면 루피급의 골목대장급 잠재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상전쟁 이후로 버기는 개떡상 후 천냥광대 버기의 이름으로 칠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상전쟁에서는 위 장면에도 세계 최강검호 미호크의 참격과 공격을 당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부활하며 검사킬러의 상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칠무에까지 오른 버기의 강함은 사실 임펠다운에서도 레벨 1에 수감될 만큼 저평가되었으며 옥지기 블루고리에게도 사실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죄악체인 이스트블루에서는 나름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사실상 칠무의 자리에 들어가며 합류하게 된 미스터3보다도 낮은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무의 자리로 올라간 버기는 정상전쟁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현상범을 필두로 버기 딜리버리를 만들었으며 용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거인족 하이루딘 패거리도 있었으며 패거리의 숫자를 보면 돈키호테 패밀리와도 밀리지 않는 숫자로 거대한 조직의 우두머리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해군에게 역으로 현상금을 걸기 시작하며 버기는 해적왕의 전 선원이자 샹크스의 의형제 그리고 몽키디 루피와 임펠다운 탈옥의 주모자로 찍혀 있었고 사실상 행적과 스펙만 보면 해군에서는 당장 쳐 죽여야 할 인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승승장구하던 버기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칠무의 세라핌 등장과 함께 칠무회가 폐지되며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七部会の特権を失ったな、鷹の目。何の用だクロコダイル。 해군들이 버기 딜리버리를 소탕하러 다가오나 버기는 속으로 쫄아버리지만 이판사판인지 부하들을 보고 해군에게 근성을 보여주라 소리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럭키가이 버기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크로커다일을 통해 또 한 번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군을 넘어 이제 크로커다일에게 죽으리기에 처한 버기는 자신의 버기 딜리버리의 인적 자원을 크로커다일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버기 딜리버리에 엄청난 쪽수와 적지 않은 현상금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크로코다일은 제안을 승낙하였고 동맹을 제안하였던 미호크까지 크로코다일과 미호크 그리고 광대버기는 크로스길드라는 소속으로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버린 버기의 부하가 미호크와 크로코다일이 버기의 아래로 들어온 거로 착각하며 홍보 전단지를 버기를 메인으로 뿌려버렸는데요. でばらまかれたビラがこれか 거기에 우연인지 비련인지 루피를 통해 빅맘과 카이도우가 사왕에서 나가리 돼버리며 새로운 신사왕 중 한 명으로 얼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루피에게 현상금이 30억 베리가 걸렸으나 새롭게 사왕으로 올라선 버기의 현상금은 31억 8,900만 베리가 걸리고 루피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가졌다고 평가되었는데요. 31億8900万ベリー 하지만 실상은 바지 사장으로 신발을 핥을 테니 목숨을 살려달라 비는 처지로 최초로 패기가 없는 사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과 달리 예상외로 버기는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에게 일침을 날리기도 하였는데요. 안전을 추구하는 두 사람과 달리 니놈들이 그래도 해적이냐며 당장 원피스를 찾으러 가자고 직격탄을 날리며 부하들에게 방송을 때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자신은 샹크스가 엄청난 유망주로 보아 원피스를 포기하고 있었으나 어찌되었건 이제 같은 위치에 오른 만큼 자신이 원피스를 찾아내고 싶다고 소리쳤는데요.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드디어 돌아버렸냐며 또 한 번 버기를 때리려 하였습니다. 이후 버기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버기는 원피스 극초기부터 등장하여 등장 때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野郎どもクロスギルドを設立した 현재 크로스 길드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고 기존에 있던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며 강함을 떠나 버기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버기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또 사왕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운빨이 좋아버리니 초기 등장 시에는 개그 캐릭터처럼 등장하였던 버기가 사실상 원피스를 찾게 될 해적왕이며 최종장의 메인 인물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데요. 해적왕 골드로저가 가지고 있던 악마의 열매가 범상치 않은 열매라는 추측들과 함께 동강 열매를 먹게 된 버기의 열매가 사실은 또 다른 신의 열매로 포네그리프를 썰어버리고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출생과 샹크스와 함께 어떻게 해적왕배에 오르게 되었는지 등 버기의 출생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원피스 오다 작가는 드래곤볼의 광팬으로서 비슷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란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래곤볼에서도 미스터 사탄이 사실상 모든 공을 독식하는 장면이 나왔으며 버기가 원피스에서 미스터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여 훗날 라프텔에서 원피스에 관련된 떡밥을 홀로 회수하지 않겠냐는 스토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개인의 강함을 떠나 자신보다 강한 자들을 통솔하는 능력과 해적왕 배의 선언이었으며 칠무회이자 사왕을 모두 해본 몇 안 되는 인물로 해적왕 자리에 가까운 인물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 사왕 중 한 명으로서 훗날 버기가 정말 해적왕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野郎ども派手に行こうぜ